네, 박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고 계신데요. 2020 영호남 청년 어울림 한마당 매일신문과 무등일보가 주최 주관하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줌으로 만나는 세상 줌만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오디오는 꺼주시고 비디오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요. 여러분들이 오디오는 꺼주시고 그리고 비디오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줌으로 만나는 세상, 원래는 영호남 청년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몸을 부대끼면서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을 진행을 하면 좋은데요. 그러지 못한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라도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우리 첫 오프닝은 공간 우중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공간 우중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책, 음악, 그리고 미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간 우중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다양한 음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색을 도와줄 음악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의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사당역에 있는 동네 서점이자 큐레이션 서점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셨을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젠 홍보실장님이 정말 열심히 단톡방에서 소통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 단톡방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도착했다는 인증샷도 열심히 올려주시고 도착한 티셔츠도 같이 올려주셨는데 재밌게 읽으셨다는 이야기에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특히나 저도 오프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낼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코로나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어떤 감정을 겪었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느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궁금한 것들 혹은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나 같이 대화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손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오디오를 켜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다면 우리 동그라미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저도 책 관련한 문화 기획들을 진행을 하다가 줌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코로나19로 변한 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사실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어떤 손님이 저한테 오셔서 가장 서점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이 제일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이나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서점에 오시는 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저희 서점에는 한 켠에 손님들의 고민을 두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고민, 취직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 자영업자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일이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혹은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다면 우리 채팅도 가능한가요? 채팅도 가능하다면 채팅으로라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19로 어떤 일에 대한 변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화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스태프분들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호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의 이야기부터 먼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가 1월, 2월쯤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곤 했었는데 사실은 저 또한 그때 초기 때에는 언젠간 지나가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게 된 게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나오는 게 겁이 나니까 당연히 서점에도 오지 않고 서점에 오지 않고 나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그리고 아날로그라는 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5월, 6월, 7월 점점 조금 코로나가 괜찮아지면서 다시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2차 대유행처럼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즌에 또다시 조금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나 발전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초반보다는 사람들이 빨리 적응을 하고 온라인으로 변화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라도 줌으로라도 혹은 라이브 방송으로 혹은 녹화본으로도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 또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다들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되게 공감하시면서 끄덕끄덕 하셨던 분이 문숙님이신 것 같아요. 문숙님 혹시 오디오를 켜시고 변화 혹은 일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셨다면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문숙님. 오디오를 먼저 켜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변화가 있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숙님 여러 고민들과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을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모두들 다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신랑이 운영하는 곳과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던 곳이 사람이 꼭 와야 되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화센터라는 곳이 이제 교회라는 곳이 모이면 안 되는 곳이고 문화센터라는 것도 외부에서 오셔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강사 선생님들한테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합창단을 제가 나가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면 제가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합창단을 나가서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는데 하필이면 정말 가지 말아야 되는 장소로서 교회 그다음에 합창 그다음에 그러니까 삶의 그러니까 터전이 영역까지도 이런 것으로 침범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극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말 이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 제가 위로받았던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장 위로받았던 것들에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합창단 또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합창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화센터라는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걸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끝나면서 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과연 전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이 됐던 게요. 서점도 공간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서점 주인장들도 나가서 책방 관련한 강연이나 이런 콘서트로 사람들에게 책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숙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끝나기는 할까라는 두려움들이 점점 엄습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이 됐던 구절이 뭐냐면 그 김미경 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우리는 언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사그라들 뿐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바이러스가 어떻게 완전히 종식되겠어요? 라는 말을 보면서 저도 진짜 큰일 났다라는 말을 내뱉었고 여기에서도 김미경 강사가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묻거든요. 저도 정말 손님들한테 많이 했던 말이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 끝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이어서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 문숙님 이야기 하실 때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셨는지 한 분만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한님? 금한님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 금한님 혹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공유 가능하시다면 오디오 켜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한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요? 저는 오카리나라는 악기 강사인데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서 악기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문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떤 단체에 가서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방과후에서 급하게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들을 좀 도와주시려고 만들어진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12월 31일이면 끝나서 이제 1월 1일부터는 또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던 차에 김미경 원장님 거 책 보면서 아 이전에 내 삶은 다시 재부팅을 해야 되겠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부팅을 하면 좋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각자의 시나리오를 썼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뒤에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저만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획을 잡아봤지만 계속해서 계획만 잡을 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변화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 이건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례를 접해야지만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는 안 들려요. 채팅! 문자로 확인을 해달래요. 제가 문자로 완전 우리가 정말 많은 수단들을 쓰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채팅을 주셨어요. 지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 곧 끝나는 시점이에요. 여기 더 있다간 고일 것 같고 이 업계에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약이 끝나고 이 상황에서 경력도 없는 직무로 취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저희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20대 중반부터 해서 3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 20대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해줄 수 있는 말이 너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지금 자리가 없고 자리가 아예 열리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지연님의 말씀처럼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여행업계 다니는 친구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왔고, 그리고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앞길을 그려나갈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정말 가끔 서점이 힘들면 다 때려치우고 회사로 가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번에는 진짜 갈 데가 없다.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곤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더 많으실 거고요.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취준생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텐데 각자만의 어려움들이 지금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 사실은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즌에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공연을 한번 더 들으면서, 공연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감정을 겪었지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연은요, 정호재님의 마임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재님 모시겠습니다.
잡아요. 네, 정호재님의 마임극이었습니다. 가사가 자꾸 들리네요. 손을 잡고 싶은데 손을 잡을 수가 없고 이렇게라도 손을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택트다, 언택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서점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동네 주민들과 그리고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모임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와닿지 못하고 손닿지 못하고 언택트로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었었는데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까지도 얻고 있습니다. 책 중에서 공감되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마음의 병이 들 때가 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생채기를 견디며 살지만 마음에 가장 큰 병이 들 때는 2가지 경우 중 하나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암 선고를 받거나 사업이 망해 빚을 지는 상황에 몰릴 때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2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왔다. 코로나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도 노이로제를 유발하는데 경제적 기반까지 무너지고 있다. 라는 글입니다. 사실 이 글을 보면서 너무나도 공감돼서 줄을 막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점이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는 수많은 사장님들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동네 서점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한 분, 2분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번까지 합니다. 이번 달까지 합니다. 혹은 옆에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 하고 세를 내놨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직장 동료처럼 매일 보는 동료들을 잃어가는 것들을 봤을 때만큼 불안하고 절망적인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 또한 저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근데 그 막막함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까지 같이 찾아오면서 저 또한 잠을 못 자는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감정들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또 열심히 공감해주시는 분의 성함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채팅을 볼 수 있거든요. 채팅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앨리스님이 올려주셨네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머님과 남친 모두 지방에 있는데 한동안 만나지 못했고 어머님은 1년간 못 뵙고 있어요. 그리고 3월부터 하려던 일도 중지되기도 했고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마음의 병이 심해졌고 불면으로 한참을 고생했어요. 근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잠이 안 오고 요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족들이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게 돼서 가족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영향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뭐 못 보면 다음에 보면 되지라는 그 다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다음은 언제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이 되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친구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러 가지도 못하고 제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멀리서 축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원수정님 계신데 옆에 아이가 있어요. 옆에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아이 엄마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정말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수정님도 아이를 키우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힘으로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 괜찮으시다면 오디오를
켜주시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정님 오디오로 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수정님. 수정님 들리실까요? 수정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원주님, 원주님 제가 멀어요. 죄송해요. 잘 안 보여서. 원주님 어떤 감정으로 힘드셨을까요? 네. 초반에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네. 하영아 문 좀 닫아줘. 문 좀 닫아줘. 초반에는 이제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좀 희망이 있었죠. 언제 끝나겠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코로나 블루 같은 그런 감정도 좀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이제 모든 수업을 제가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친구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을 케어해주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은 힘듦을 겪고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정신없어. 네. 생각의 정리까지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원주님 감사합니다. 오디오로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다른 분들도 어떤 감정들을 겪으셨는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앨리스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까 이야기해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앨리스님 가능하시다면 오디오를 켜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동 중이어가지고. 진짜요? 가능하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투어도 했었고, 지금 약간 프리하게 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으로 제약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도 못 만나게 되고, 이제, 어머니는 충청도 계시는데, 이제, 그쪽에도 난리가 났다고 해서 못 가뵙고, 전반적으로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진단도 좀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참 여름까지도 되게 힘들었다가 이 책을 보고서 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금 해봐야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서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프리랜서 분들도 많으시고 직장인 분들도 많으신데 의도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은 일 자리가 없어지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 가치가 있나라는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3, 4월에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고 저희 손님들도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셨는데 지금 나라에서 코로나 블루 상담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분들의 감정들도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조금 풀리셨을 것 같은데 내 감정 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까요?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분이실까요? 이름이 안 나오네요.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채팅으로 올려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 많이 계세요. 그죠? 오디오를 켜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가지셨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악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제가 검은고라는 악기를 시작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한창 제가 검은고를 친구로 두는 듯이 엄청 열심히 연주를 하다가 이제 이번 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서 쉬기도 못하게 되고 비대면으로 하는 상황이 와서 엄청 많이 답답하고 했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분이 있으셔서 엄청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제 검은고 스승님이고, 이제 뒤에가 이제 저희 동생들이거든요. 검은고 동생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다 함께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시간을 내서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제 심리적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건 끝이 없으니까 코로나도 끝이 없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팠지만 이제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소통을 하면서 조금 작지만 그 속에서 행복함과 이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서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뮤지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처에 연습실이 많다 보니까 뮤지션 분들이 찾곤 하시는데, 저희 서점에서도 작게 동네 공연장이라고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뮤지션 분들의 고민도 너무 많아지시고, 내가 설 무대는 어디일까? 없다면 혹은 못 만든다면 어떻게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하는 검은고 동생들과 스승님과 함께 하는 시간, 작게나마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힘을 많이 얻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상의 힐링을 찾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작게나마 즐겼던 것들이 못하게 되면서 우울감에 많이 빠지곤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가까이 있는 것들이 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우울감이나 외롭다라는 그 외로운 감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힐링들은 무엇이고 마음의 안식처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뮤지션 분들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래도 꿋꿋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 힘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야기 해주실 분 있을까요? 채팅으로는 안 올라가고 있는데요. 혹시 허경님인가요? 성함이? 혜경님인가요? 혜경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겪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혜경님, 가능하시다면 오디오를 켜셔서 요즘 겪고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경님. 안녕하세요. 네, 혜경님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들이나 뭔가 이런 감정을 겪었다라는 들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왜 일상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정지되어 버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참 많이 만나서 친구들, 가족들 통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공유하고 해서 그게 에너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일상이 정지돼 버려서 이렇게 만남이 이제 약간 이제 적어지고 거기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처음에 외로움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심플해졌고, 그리고 이제 전에 이렇게 우리가 아무 제약 없이 우리가 누렸던 일상들이 지금 참 축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좀 이렇게 마음의 면역을 올리는 그런 아까 좀 우리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좀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책에 마음의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면역력이다. 몸에만 질병과 싸우는 힘, 면역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병과 싸워 이겨내고 나를 구해내는 마음의 면역력이 절실하다라는 마음의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만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상 관련한 수업들이나 그런 마음챙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어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뿐만 아니라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면역력을 올리고 있고 멘탈을 다 잡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아까 뮤지션 분들의 이야기가 인상이 깊은데 지금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뮤지션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이게 마이크가 연결이 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뮤지션 분들도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음악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코로나 시즌이 굉장히 심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파페라 가수 배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반갑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시대가 사실은 저희에게 전혀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고 갑자기 온 거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스케줄이 미리 다 잡혀 있었던 스케줄들이 갑자기 줄줄이 취소가 되고 정말 한 3달, 4달 정도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죠. 경제적인 부분도 엄청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노래를 하고 싶었고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그 관객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일상들이 완전히 올 스탑되는 이 느낌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온라인, 언택트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또 하나의 뭔가를 배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또 공연도 하고 이런 새로운 것을 또 많이 배우게 되어서 또 공부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이런 시대가 어서 빨리 이제 직접 관객들을 뵙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간간히 책방 관련한 강연들을 하곤 했었는데요. 직접 만나지 못하고 많은 인원들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꾸 라이브 방송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디오를 켜주셨지만 비디오를 안 켜주실 때가 많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원맨쇼 하는 느낌으로 그게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저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힘듦들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힘듦을 지나고 나서 혹은 바닥을 찍고 나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 우리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책도 읽어보셨을 거고 시나리오도 짜봤을 거고 뭔가 변화를 취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또 음악을 들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눠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릴리언트와 파페라 소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 하느니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얘기하죠. 마스크를 쓰고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릴게요. 그대여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지나간 것에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재미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계속 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계셨고요. 그리고 손을 흔들어주고 계셨고요. 굉장히 많이 사인을 보내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브릴리언트와 포페라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죠. 당연히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요즘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기다리기만 해야 되고 언제 끝날까 헛된 희망 같은 것들도 가져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나갈까 어떻게 변화에 바뀐 공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더 발전된 세상에 뭔가 변화를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줌으로 노래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마음은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줌으로 노래가 될까? 줌으로 음악이 통할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못 만나는 시대에 더욱더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열심히 따라 불러주신 분들도 많으셨고 손을 흔들어 주셨던 분들도 계신데 혹시 음악 어땠는지 이 이야기도 조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감동을 받으신 얼굴이었거든요. 아까 나온 이야기에 공작스님이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가사가 인상 깊다, 훅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고요. 우리 열심히 따라 불러주셨던 슈가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손을 열심히 흔들어 주셨던 탱님도 계셨는데 탱님 어떠셨나요? 줌으로 음악이 될까라는 뮤지션들의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호응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줌으로라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오늘은 어땠는지 혹시 오디오를 켜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를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오히려
저는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이제 유명한 가수분의 콘서트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너무 멀고 사실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표정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목소리는 물론 진심으로 노래를 하신다는 건 느껴지지만 사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줌으로 보게 되면 그분의 그 한 소절 소절의 표정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노래해 주신 그 파페라 가수님도 너무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해 주시는 게 온 몸집과 얼굴에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아마 그런 마음이 전달이 돼서 같이 호응을 해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멀리서 작게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직접 보는 거라서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얼굴과 표정과 그리고 몸짓으로 더욱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코로나 시대라는 분이셨거든요. 열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 시대라고 닉네임을 해주신 분, 네, 괜찮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뮤지션들의 음악이 어땠는지 오디오를 켜주시고 네,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너무 열창을 하셨는데 지금은 부끄러워서 숨으셨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코로나 시대라고 네, 닉네임을 해주신 분인데요. 괜찮으실까요? 지금 안 된대요. 그러면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셨어요. 보름달님이 그 걱정 말아요 그대 할 때 같이 따라 불러주셨거든요. 혹시 이렇게 줌으로라도 음악을 들으면 어땠는지 이야기가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다면 오디오를 켜시고 네,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디오를 켜시고 음악을 들으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파페라 가수님의 그 진짜 아까 말씀했듯이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도 놓칠 수가 없고, 모든 진짜 하나하나 그 전달되는 게, 우리 마음속 진짜 전체를 위로해 주는 듯한 그런 노래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수분들, 뮤지션분들의 표정이 잘 보이셨겠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더욱더 잘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나 그리고 이렇게 음악을 듣고 나서 어땠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시대의 장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굳이 장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죠. 저도 3월 정도는 언젠간 끝나겠지, 이러다 끝나겠지, 조금만 기다려보면 괜찮겠지, 버티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7월 정도 때 또다시 스물스물 심해지는 기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때 진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꾸 뻔한 말들이 나와요. 위기는 기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기회를 잡아라라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 주변에서는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고 그리고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도 저도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읽었었거든요. 읽으면서 내가 내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혹은 이 시국 말고도 코로나 시대 말고도 다른 것들의 위기가 온다면 더욱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찾은 책이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형태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즉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제가 찾아봤던 것 중에 김미경의 리부트 책을 읽고 나서 미래학자들의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어차피 올 시대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년 정도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올 미래를 천천히 준비하면 됐었는데 우리는 천천히 준비하지 못하고 빠른 변화에 당황해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울함이나 막막함이라는 감정보다는 조금 더 명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벗어나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재미있었던 것, 그리고 정말 이런 시대가 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돈을 주고받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머니가 곧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 기사도 한 줄 보였다. 페이스북에서 화폐를 대신에 쓸 수 있는 가상화폐 리브라가 올해 안에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질 만큼 무형의 콘텐츠도 디지털 코인화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뭔가 일반화가 정말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번 시국을 겪고 나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기사는 어떤 거였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그 엘리베이터 층별 버튼이 있잖아요. 그 버튼들이 다 없어질 예정이다라는 글을 봤었어요. 그럼 어떻게 층을 입력하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가자마자 스마트폰 어플로 층을 누르게 되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가장 큰 힘을 기울일 것이다 라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 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요. 특히나 저 또한 서점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 운영하지 못하는 날에는 사람도 오지 않고 제 수익도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들을 겪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변화에 유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것들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에 대한 깨달음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단톡방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다 혹은 이 책을 잘 읽었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되신다면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고 혹은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인상 깊었다. 그리고 나는 왜 변화를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들 공유하실 수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혹시 변화에 대한 이야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초반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참여를 해주시는 공작스님, 네, 공작스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변화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꼈고 이 책을 통해서도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디오로 켜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변화에 대한 필요성? 네. 변화라고 하면은 제가 저희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선생님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학교 비대면과 대면을 섞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저게 뭐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을까 불안했는데 너무 호기심이 이제 옆에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신청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무조건 대면을 해야 되거나 사람을 만나 사는 게 재밌었고 또 아이들 학교 갔을 때도 뭐 취미 활동이나 뭐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고 해왔었는데 그게 갑자기 저도 중단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차선책으로 저희 동네에도 독립서점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온라인 랜덤 북살롱 그거 하게 되고 그거 하다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연계해서 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낭송, 필사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하게 되면서 이제 대면이 무조건 아직까지는 대면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까지 코로나 전에는
네, 이게 익숙해지니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당연하게 느껴지듯이.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모르겠다고 안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기계나 또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제가 좀 할 줄 알고 제가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게 편안할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고도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배워보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저희 연령대가 아니고 또 저보다 이게 젊은 연령층 그런 세대들하고도 조금 공유하거나 그런 모임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그게 이 책을 읽기 전과 후에 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서점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도서관 사서님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난 무조건 컨택트야, 나 컨택트 좋아해 라는 말을 하면서 회피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회피를 할 수 없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 컨텐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겠구나, 이 컨텐츠는 온라인으로는 조금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실험해보면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들 혹은 이 시대에 더욱더 강점이 될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은 내가 집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과 함께 문숙님께서 채팅으로 남겨주셨는데 우리 자식들이 어떤 직업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게 되었는데요. 즉시 교육, 사물 인터넷, 드론, 교육의 방식을 바뀌겠구나 싶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를 다녔었어요. 직장인이었는데 때려치우고 서점을 했었는데 회사를 다닐 때 제가 교육회사를 다녔었어요. 교육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교육은 결국에는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네이버들이 더욱더 많은 정보들, 지식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선생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지식을 공유하는 걸로만 존재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몇 년 전부터서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시기가 정말 힘든 시기지만 교육 방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죠. 그리고 내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 방식들 그리고 콘텐츠들을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공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많이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가르친다라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 어디선가 배워오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계화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런 길잡이를 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점에서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민이 저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일단 교육이 돼야 아이들까지도 교육이 되는 거여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교육들로 조금 더 시각을 넓게 그리고 시야를 넓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도 활발한데요. 또 읽어드릴게요. 2월경 아이들 학원이 줌으로 한다기에 새로운 시스템에 당황스럽고 적응이 안 돼서 학원을 잠시 쉰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엄마가 받아들여야 아이들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난 컨택트 좋아하는데 나 원택트 너무 싫어 라고 회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부터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장단점들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오늘 제가 점심을 먹다가 저희 서점 근처에 있는 김치찌개 사장님이었거든요. 사장님이 틀어놓은 TV에 미스터 트롯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정동원이라는 어린 친구 있잖아요. 그 어린 친구가 어떻게 트로트를 배웠어? 라고 물어보니까 독학했습니다. 뭘로 독학했어? 라고 여쭤보니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
그리고 아 진짜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예전 같으면 네이버로 막 음식을 배웠어? 유튜브로 음식을 배웠어? 그런 건 제대로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유튜브 플랫폼에는 너무나도 양질의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 또한 우리의 배움 그리고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또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시도해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분 더 어떤 시도 그리고 어떤 새로움을 시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손 한번. 나 이런 거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줌으로라도 하고 있잖아. 줌으로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노력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느끼시고 많이들 도전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지현님, 한지연님, 네, 지연님은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고 계신지 혹시 이야기가 가능하실까요? 지연님, 네, 요즘 하고 있는 시도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연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네. 저는 요즘 줌으로 강연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졸업한 학교에서도 이제 직업 박람회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온라인 라이브로 직무 박람회를 하고 이제 학교 졸업생들, 현직자들 인터뷰를 라이브로 하고 학생들이 이제 질문 실시간 채팅 올리면 그걸로 이제 답변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AI 면접 같은 것도 이제 학교 그 직무 박람회에서 어떤 그 게임이나 공식 같은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유튜브 영상처럼 온라인 강의를 올려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우고 학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이라서 더욱더 그 시대적인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도 있었고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불편한 점이나 그리고 답답한 점도 있지만 이것들을 얼마나 발빠르게 찾아 나서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보력이 많아지고 그런 경험들, 간접 경험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또 새롭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정보력을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렸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열심히 시나리오를 써봤고 저 또한 저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넓혀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들은요, 여러분들 또 공연을 들으시면서 곰곰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굿 보이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이 뻥 뚫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 또한 뻥 뚫렸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더욱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이 또 좀 뚫리셨는지 우리 지금까지 우울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들만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서점이 3년 차고요. 내년은 4년 차인데 지금 저도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오면서 내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그리고 조금 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라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하면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같이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한번 좀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솔레미오 너무 좋아요. 뒷배경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코로나 블루를 일거에 날릴 수 있는 중창이네요 라는 이야기. 얼마 만에 공연을 보는 건지 너무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셨냐면요. 올해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는구나 싶었어요. 집이 중요해지고 인문학이 점점 중요해지기도 한 것 같아요. 다만 인문학은 소통 채널이 달라진 것일 뿐,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들 몇 년 전부터 북극곰이 아사한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으며 후원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스페인에 사는 친구가 걱정하며 영상통화도 했는데 3월엔 반대로 한국을 더 걱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불안한 마음에 자꾸 외부적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인생에 대한 삶의 마음가짐을 기본기로 좀 다시 돌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아요. 뻔한 이야기하는 책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뻔한 책들 중에서 내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본기에 조금 더 충실을 하되 소통 채널들을 변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밖으로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동네 상권의 소비가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저희 서점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였고 실제로 그때 조금 고민이 많으셨던 동네 분들이 서점에 종종 지나가시다가 들리시곤 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로컬적인 면들 그리고 동네의 문화들을 더욱더 집중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환경들이 다시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면 해결될 거지라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부재들이 또 올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도 손님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생수병을 매번 물을 사서 썼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수물통들을 쓰기 시작했고 뭔가 조금 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시작을 했고 환경을 위해서 서점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조금 저도 초점을 많이 맞춰봤습니다. 또 어떤 글을 올려주셨냐면요. 싸이월드도 카스도 인스타도 늘 어쩔 수 없을 때 시작했는데 코로나 시대는 생계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을 시작으로 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생존과 그리고 생계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의도치 못하게 그리고 의욕은 있는데 이것을 환경 때문에 못하게 되는 답답함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는데 줌 강의를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줌 강의들을 한 번, 두 번 겪고 경험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또 쉬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줌으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진행자도 그렇고 참석자도 그렇고 가장 내가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뭐냐면 집중력이 정말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저 또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에 일도 관심 없던 남편이 최근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신규 가입을 해서 좀 놀랐고 역시 시대가 사람을 바꾸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온택트로 열심히 세상과 소통해 보려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 넷플릭스에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는데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그 넷플릭스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뭔가 디지털 세대의 변화라는 것들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영화여서 그런 영화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식당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내 곁에 항상 있던 사람들, 집 주변 식당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라는 글을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자영업자거든요. 서점 운영을 하는 한참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서울에서 2.5단계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열었고 안에서 해야 되는 외부 일정들이 있으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고민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 가는 길에 타코야키 그 푸드트럭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사장님한테 조금 몇 개 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한테 건네시면서 정말 진심 가득 담아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자영업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장님도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타코야키를 먹어보니까 안에 문어가 3개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곁에 있는 분들의 고마움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넷플릭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넷플릭스 저도 사실 뭐 왓챠도 많이 보시고 이게 뭐 재밌나?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것들로 트렌드를 공부를 할 수 있고 세대별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 또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공감한데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그 공식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라고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접속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인드를 기르자라는 것이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언제나 상황에 맞게끔 온라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준비를 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콘텐츠를 어떻게 온라인화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쭉 나열을 해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콘텐츠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있고 조금 힘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시도를 해보기 시작을 했고 이거 괜찮네 라는 결과물을 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알리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 서점에서 나의 세상 정리기라고 하는 코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코칭 프로그램은 1대1로 저랑 90분 정도 대화를 하고 개인 책을 큐레이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1대1로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한 시기가 온 거예요. 마스크로 끼고 하자니 서로 표정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1대1로 하는 게 조금 안전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얘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게 조금 빠르게 쉽게 적응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더욱 멀리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차가 다른 뭐 뉴욕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예 다른 먼 지역에서도 참석을 해주시는 걸 보고 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장점 될 수 있겠다. 그럼 더욱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의 리부트의 마지막 좀 보시면요. 시나리오, 미래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적어보곤 했었는데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변할 것만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변할 것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을 적어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적다 보면 뭔가 하나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야기처럼 이것들을 대면으로 했다면 온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지? 유튜브인가? 줌인가? 이런 뭐 스카이프인가?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에 잘 적응하게 되었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재택근무가 늘었어요. 실제로 늘었고 저희 동네에 계시는 손님들도 재택근무 하다가 잠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집 환경이나 인테리어도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 홈이라고 해서 어떤 공간에는 사무 공간, 그리고 어떤 공간에는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휴식 공간, 그래서 집 안에서 우리가 공간을 분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인테리어적인 변화들이라든지 삶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나는 이런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내 콘텐츠들은 이건데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조금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청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 생크림과 모카빵님, 그 진지하시지만 닉네임은 되게 달콤해요. 생크림과 모카빵님은 어떤 변화를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은 변화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이런 고민들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크림과 모카빵님 대화가 될까요? 안 되나요? 잠시만요. 직장에서 몰래 듣고 계신데요. 혹시 채팅으로도 가능할까요? 네, 우리 이 몰래 듣는 건 또 같이 몰래 비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비밀 채팅. 네, 어떤 변화를 하고 있으실까요? 우리 몰래 듣는 재미가 있네요. 열심히 적고 계시니까 조금 기다려 볼게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책을 빌려서 독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제로 진짜 재미있는 그 통계 결과가 뭐냐면요. 2021년 트렌드 코리아와 같은 트렌드 노트, 트렌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책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뭐냐면
자기 개발 시대가 있었는데 그 자기 개발 시대는 약간 막을 내렸고 자기 관리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관리할 것인지, 그게 시간인지 뭔가 능력이라든지 지식인지 그것들을 스스로 골라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또 보면 그래도 재택근무를 해봄으로써 실제 근무 자체의 의미도 재해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퇴근길의 시간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확보라든지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과의 억지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보장해준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시간 확보라는 것들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확보가 됐는데 우리는 늘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뭘로 채우지? 이 시간에는 뭘 배워볼까? 이 시간에는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것들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너무나도 많은 저와 같은 동네 사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로드 소통 채널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리즘이 계속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합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도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 책인데요. 저 이 책 나오자마자 읽었었거든요. 그때 너무 빨리 읽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저도 추천을 하는 게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학자들이나 엄청 거장들의 책을 읽고 나면요. 예를 드는 것들이 저도 21가지의 재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빅데이터 관련한 책, 팩트플리스에 대한 책,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나한테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건 언젠간 일어나긴 할까? 일어나긴 정말 할까? 라는 생각으로 저 멀리 나랑 상관없다고 밀쳐놨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커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충격받았던 책은 고전소설 있죠. 카미의 페스트라는 책. 그 책을 읽어보시잖아요. 이제는 재밌어요. 고전소설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지금 읽으면 재밌는 게 너무 소름 끼치게 똑같아요. 현 상황들과 사람들의 행동 방식들, 그리고 진짜 이게 그냥 일반 인간들의 심리인가? 라는 생각으로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패스트도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고, 네, 상우님이 손을 드셨어요. 상우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가 켜졌나요? 상호님. 이상호님 오디오 켜주시고 대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안 들리고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상호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책 김미경의 리부터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AI 자동 투자법 만들기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올해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되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적금이나 월급을 받아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주식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도 있는 자동 주식 제가 하고 싶어서 이번에 책을 샀어요. 요즘 뭐 다들 주식책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점들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계기로 알게 되었는데 주변에도 이미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친구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은 제가 투자 보스 AI를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읽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다. 일단 그런 이야기인데, 투자 정말 여러분 많이들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식 책도 많지만 유튜브 관련해서 엄청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번외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정말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은 듣똥라라고 있어요. 듣똥라. 유튜브에 치시면 그분들이 기초 주식 공부할 내용들 많이 알려주시고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굿보이스의 공연을 또 듣고 나서 저희 대화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스였습니다. 아, 이거를 같이 이 소름 끼치는 걸 나눠드리고 싶은데 너무 가사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채팅창이 난리가 났는데 공연을 함께 하니까 위로가 된다. 러브 액츄얼리 스케치북 너무 좋다. 오랜만에 이런 공연 보니까 좋다. 감사하다. 야근 중이라 화면을 온전히 다 켜지는 못하지만 틈틈이 보면서 힐링한다. 공연이 표정까지 자세히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더 담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굿보이스 어떤 팀인지 소개도 해주시고 어디서 재밌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보이스입니다. 저희 굿보이스는 이름 그대로 좋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지역 출신의 아주 훌륭한 오페라 가수분들로만 구성되었고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인 게 저희들이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여기가 오늘 처음입니다. 오,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들 뒤에서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박수 치고. 너무 귀여운 스케치북 어떤 아이디어로 탄생한 건가요? 메시지 직접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단원 중에 한 분이 처음에는 그 간주가 있을 때 그 목소리로 그 멘트를 넣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때 글자를 넣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는 선생님 딸이 이쁘게 글자를 쓴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낭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분에 너무 낭만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스케치북이 더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공연 멋지고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 좀 공연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실 텐데 어떠세요? 답답함들이 있으신지, 뮤지션으로서 좀 코로나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이 우리 오늘 부른 노래 가사처럼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 아마 더 좋은 그런 세상이 오고 또 좋은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보이스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역시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더욱더 먹게 됐는데요. 희망을 주신 우리 굿보이스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열심히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요. 조금 마무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까 주식 이야기를 해가지고 펀드 이야기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궁금한 것들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저한테나 아니면 나눠주고 싶은 궁금한 것들 아니면 아까 책 이야기도 뭐 했었는데 이런 거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요? 뭐 이런 거. 요즘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 아까 해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다들 주식 책들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조금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일까라고 찾아보면 확실히 경제 관련한 책들이 많은데요. 경제도 중요한데 그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을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패스트 같은 고전 소설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그런 반복되는 역사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베스트셀러를 따로 두지 않고 있고요. 지극히 주인장의 취향으로만 꾸며져 있고 25종만 팔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 그리고 작은 출판사들의 책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도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제가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문학적인 것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면들. 되게 재미있게 역사가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많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흑사병이 난 해가
겹쳐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잔잔한 시집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에 있는 시집이 딱 하나 생각난 게 서커스 나이트라는 시집이고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 굉장히 달달하고 재미있습니다. 현정님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읽다가 책이 별로면 그만 읽으시나요? 참고 계속 읽으시나요? 일 때문에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 때문에 읽어야 되는 책들은 무조건 참고 읽고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이어서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읽습니다. 안 읽고 언젠간 이 책이 나한테 필요한 시기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켠에 둬요. 그렇게 한 켠을 두면 언젠간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공연 기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획은 어쩌다가 기획하게 되셨나요? 이 기획은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아까 다시 한번 강조를 되게 중요해요. 이거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강조 많이 해드릴게요. 매일신문과 무등일보가 주관하고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후원하고 주식회사 아트비전이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곳은 대구 공간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깨알같이 이재은 홍보실장님께서 단톡방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기획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요즘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엔 에세이집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아서겠죠. 서로 힘드니 책에서 위로를 요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누구랑 대화를 하기도 어렵고 각자의 고민들이 너무 큰 시즌이어서 사실은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태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도 책에 많이 빠지고 책과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책이랑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이랑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김재진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신대요. 다음 공연 예정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글배우님 책도 좋다라고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작은 출판사들의 책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작은 출판사 책들은 동네 서점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동네 서점들을 찾는 노하우가 인스타그램에 독립서점이라고 치거나 동네 서점, 동네 책방이라고 해시태그를 치시면 굉장히 많은 동네 서점과 책방의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분들이 소개하는 책들은 정말 보기 드문 책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 좋대요. 맞아요. 저도 어필을 하면 서울 사당역 근처에 있습니다. 사당역 근처에 있어서 지금은 세상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안 보여서요. 공연 가기 전 손 흔들어. 우리 또 아까 보셨죠?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들이 계속 가려면 우리 마지막 공연을 들을 때 같이 손을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 마지막 질문 받아볼게요. 이 질문 안 하면 나 잠 못 잔다 그런 분들 계시면 한 가지 질문만 받아볼게요. 사당역 책방 이름이 뭘까요? 지금의 세상인데요. 굉장히 쉽게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다들 지금의 서점, 그날의 세상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셔서 제가 그날은 언제 오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세상입니다. 네,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정말 궁금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질문만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각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없고 누구나 그 답을 만들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아무거나 다 실천을 하고 도전을 해보면서 정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어디서 답을 찾지? 라는 것들보다는 내가 했던 것들과 시대적인 변화에 흐름들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 딱히 큰 질문들이 없는 것 같아서요.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공연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방구석 콘서트죠. 이게 그런 것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들 힘든 시기에 저라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많은 뮤지션들과 여기 있는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한 시간에서 희망을 조금 발견한 것 같아서 이 희망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의 면역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회복 탄력성의 속도도 사람마다 같지 않다. 나보다 조금 느린 이들도 조금 약한 이들도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힘들 때 나 역시 구원해 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을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자. 라는 마지막 구절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뭉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도 몸도 모두 아프지 마시고요. 지금의 세상도 간간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안녕.
그